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을 바꾼다 그 3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손혜원의 초선 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초선 손혜원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국정감사 내내 차은택 씨와 관련된 뭐 미르 재단, K 재단, 뭐 최순실 뭐 등등등 구체적 의혹들이 쏟아졌었는데 차은택 씨 말고 이제는 최순실 씨에 대한 흔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거에 의하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도 가다듬었다고. 이게 말 그대로 비선 실세인 것 같은데 또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등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화여대 총장이 어제 사퇴했죠.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다. 특혜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특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특혜가 없다는 거 우리 이대 갔었잖아요. 국감 때. 근데 이제 제가 자초지정을 쭉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학과장이 이제 실제로 일은 했던 분 같은데 그 총장님이 분명히 굉장히 뭐 수저 같고 아주 이렇게 인덕이 있는 분이래요.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학과장이 일을 진행을 했더라도 그 학교에 돌아오는 수혜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었겠냐고요. 그 어떻게 특혜가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개 사업 중에 8개가 돌아갔는데 이대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최순실 씨 딸 학점이 0.11에서 학칙 바뀐 뒤부터 2.27, 3.30으로 벼락 상승했는데 그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래요. 또 그 사실 중국 갔었던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비즈니스 타고 갔고 이 정유라 씨만 혼자 방을 따로 배정받았고 그랬을 때 담당 교수가 나는 자기는 정유라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생들 단톡방에서 이게 메시지가 주고받았는 게 언론사에 의해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거기 보면 정유라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거죠. 학생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이대 총장이 사퇴하는 거 이거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 선에서 그냥 모든 걸 의혹을 없애려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대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대 본관을 86일째 점거를 하고 이대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학생들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보좌관을 불러서 이제 그쪽으로 보냈더니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대요. 그렇게 총학생회가 아니에요. 다른 모임이야.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굉장히 단결이 잘 돼 있고 아주 굳건하게 밀고 나갔고요. 이번에 이대 총장이 오늘 이 사임을 한 거는 학생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86일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모든 음식들을 동문들이 보내왔답니다. 졸업생들이. 졸업생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대 동문들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이대생들이 이렇게 강하고 의리 있고 결기가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제가 그 이대생들이 이제 총장 사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딴 거 원한 거 없어요. 총장 사퇴해라예요.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 이 사건이. 그래서 밝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총장 사퇴였는데 오랫동안 본관을 이제 점거하고 처음에 경찰을 불러들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제 돌아버린 거지. 그런데 이 이대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해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대생들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총장 나갔죠. 근데 총장이 나가면서 사실 이런 워딩을 잘해야 돼. 자기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지금 나가면서는 여기서 뭔가를 마무리 짓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이 없었다 그러잖아. 이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점거농성 하시는 분들이 총장 사퇴는 사퇴고 오늘 계속 의혹은 밝혀야 되는 거지. 밝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총장이 평가가 굉장히 어떤 평가는 그렇게 얘기해 수녀 같다고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보적인 교수여가지고 총장이어서 노무현 총장 대통령 됐을 때 때도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네, 그래서 총장 됐을 때도 얘기가 많았대요.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왔다 어쩐다 이러면서 근데 와서
사실은 학과장이 그런 학생 하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 이런 큰 뭐 프로젝트들 따준다고 했을 때 총장이 그런 걸 거부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때 대응하는 게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세련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에 이 교수들이 나섰잖아요. 교수들이 이제 대세가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를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대세가 움직여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까지 나오니까 오늘 사퇴를 했는데 이게 이 사실을 규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발 더 갈 것 같고요. 저는 이 최순실 사태는 단 하나 이대에만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본물이 터질 거라고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흔적이 되는 또 하나 거예요. 나왔어. 지금 또 하나 나왔죠. WK. 예. 더 블루케이라는 지금 최순실 씨의 페이퍼 컴퍼니. 근데 그 블루가 블루하우스 있잖아. 그 블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를 이제 하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르하고 그 K 스포츠 재단, 미르는 용이라는 뜻이고 K하고 이게 합해 보면 미륵이라는 거지. 미륵. 그러니까 왜 최태민 씨부터 해갖고 사실은 이상한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륵을 추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최순실이 이름을 서원으로 개명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맞춰보면 미륵 서원이 되는 거야. 미륵 서원. 네. 그렇게까지. 그래서 굉장하다. 블루K, WK 그거는 이렇게 돼 있더구만. 국내는 하고 독일하고 똑같은 건데 독일은 대표가 최서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국내는 또 그 사람이 아니래. 네. 국내에는 고모 씨, 고영태. 이분 뭐 펜싱 선수 했었다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들고 다녔던 가방을 직접 만들었다. 얼굴이 잘 생겼더라고. 아세요?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 신문 봤어요? 뉴스에 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야. 우리가 계속 최순실 이야기하면서 차은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은택이 어떻게 최순실을 알았지 했더만 고영태가 소개해줘서 차은택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영태라고. 최순실 씨 꼬리가 하나 또 드러난 게 같은 재단이야, 같은 법인이고, 근데 하나는 고 씨, 그리고 독일은 최서원, 그렇죠. 최순실 개명한 이름 잡힌 거예요 하나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을 외환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하는 통로로 독일의 그 현지 법인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독일에 무슨 호텔을 샀다면서요. 이것이 뉴스 공장 있잖아. 거기 이혜훈 의원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외환관리법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검찰 수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침묵하고 있던 조선일보조차도 지금 더 블루케이가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은 뭐 미르나 이런 거 다 최순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사설로 지금 오랜만에 네.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겨레는 그랬어요. 예. 정유라 은신처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지금 독일로 떠났다네. 독일에. 네. 주진우 기자가 네. 파파이스인가요? 나와가지고 아니 전국구에서 파파이스 나와서 전국구 나왔는데 이 정유라 씨가 개인적 어떤 기쁜 경사가 있어가지고 독일로 가서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기쁜 갑자기 홍길동전이 생각나는군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예. 네. 근데 예. 옛날 얘기 아닌가? 방금 옛날 얘기지. 방금 이제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추론이 좀 그럴듯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정유라 선수가 타고 있는 마장마술은 말값이 보통 20억이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기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이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언젠가 보관을 하든지 뭐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구글로 찾아봤다는 거야. 쫙 내려가가지고. 샀다는 호텔 옆에. 그랬더니 호텔 들어가 보니까 싸구려 들어가는 거지. 4.1km. 4.1km 근방에 그 마장맛을 연습하는 연습장과 말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옆에 그리고 옆에 저택이 있더라는 거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겨레한테 그걸 얘기해줬대. 그래. 한겨레가 급파된 거야, 지금 독일로. 지금. 예. 그럼 이거 소식 듣고 또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거치를? 있죠. 근데 그 비타니, 그 뭐죠? 비타나. 그 호텔 있잖아, 호텔. 호텔은 너무 허름하대. 그래서 정유라가 머물 수는 없대. 그러면, 정유라를 수발하는 사람들이 거기 숙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걔가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갖고 그게. 걔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근데- 걔가 요새 한 말 있잖아. 옛날에 했다는 말 보면. 돈도 실력이야. 그렇지.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 어떻게 니네 그거 부모를 말- 원망해. 응. 누가? 정유라가. 정유라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네 가지가 없네. 그러니까 애를 저런 식으로 키운 거야.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잣집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중간쯤 가는 손혜원도 사람이었고. 부잣집이잖아. 저는 그냥 중간이었고. 근데 부잣집 애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뭐 장관이었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얘가 나중에 요새 와서 한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얘네 아버지가 무슨 부의 장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면 아니야. 전두환 근데- 정권 때네? 아니, 뭐, 이게 물어보지 마. 근데 얘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장관이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야. 가 있다가 방학 때 잠깐 왔는데, 비행기가 떠나려고 활주로에서 딱 문을 닫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세웠다는 거 아니야. 그걸 세워가지고, 왜? 고추장 담은 거를 못 줬대. 그래서 그걸 세웠다고 얘가 자랑을 해. 해. 어. 우리가 이렇게 아빠가 힘이 세다. 그때. 요즘 응. 빵에 갈 일이요. 네,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둘째 재벌의 딸이 있었어요. LG. 어디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요? 큰 길에서 내려서 걸어와요. 아, 됐네, 사람이. 다르다니까 진짜 부자하고 저런 어설픈 다르다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짝꿍이 대전 충남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걔가 그때 있잖아. 가정교육이죠. 로얄사롱인가? 로얄사롱 최고급 차잖아. 대우차. 예. 로얄사롱 이걸 누가 데려다 줘. 난 봤거든. 근데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내려서 걸어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타는 거야. 근데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교육 잘 받았네. 네. 예. 가정교육이고 지금까지도 그 진짜 부자들하고 그 졸부들과 그 천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애들하고 진짜 달라. 삶이. 고3 때 그래서 걔네 집에 갔거든.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해. 갔더니 쫙 이제 양주 진열장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딱 꺼내는 거야. 우리 고3 때거든. 야, 청래야, 이게 어떤 술인지 알아? 나 처음 들었어. 이게 시바스 리갈이야. 그러면서 한 잔씩 나눠 먹자고 해서 한 잔씩 먹었다니까. 그리고 보리차를 채워놓는데 보통은. 그래?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 말처럼 졸부잖아, 사실은. 그럼요. 이건 졸부도 아니야. 이게 국가동 등친 것들이 무슨 졸부야. 이것들은 정말. 예전에 최태민 씨가 그러니까. 그거 다 박근혜 앞에 세우고 지금과 똑같이 재단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다 뺑땅 쳐갖고 이 돈 최순 씨한테 물려서 최순 씨가 지금 몇백억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최태민 씨는 전과 40범인가? 그렇죠. 그쯤 돼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확실히 그 말 나온 김에 정유라 씨가 당시 SNS 뭐라고 썼는지 좀 알려드리면요. 이게 정유라 씨가 능력도 없는데 백으로 국가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그때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말 타는 친구들이 SNS로 좀 욕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SNS에다가 그 친구들 욕을 한 거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가는들 어디 성공하겠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지. 이것도 20살도 안 된 친구가 19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랬으니까.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마 그 지금 기자들이 다 특종 한번 하려고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준희 기자는 오래전부터 취재한 것 같고. 근데 한겨레가 독일 거기 날아가가지고 맞다트려 정유라 그리고 인터뷰를 해. 좀 터져야 하지. 인터뷰를 어떻게 해. 아 경호원들이 또 있을까? 숨어 있고 있겠죠. 다 숨어 있겠지. 근데 난 여기서 야, 최순실을 만나야지. 2014년도에 지금으로 다 2년 좀 됐는데 이상호 기자가 우리 저 EJ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왜 막 이제 정윤회가 비선 실세다 막 그럴 때 아니라는 거야. 최순실이다.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 뭔가 파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뭔가 나올 것 같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예. 이거 부를까? 내가 그래서 불렀는데, 이 작가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보니까 일부러 안 나올 것 같아. 뭐 있는데 터뜨리려고 나중에. 내 의형제 동생이야. 의형제 동생은 뭐야? 아, 의형제인데 동생이지, 이상호가. 의형제 동생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렇게 집요한 기자들이 파서 그렇죠. 이거는 끝장 봐야 돼요. 그러면, 네. 예. 자, 그건 끝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에 차은택 만나러는 안 가나? 이번에 중국 그 차은택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미쳤어. 내가 걔를 왜 만나러 가? 아, 중국 간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는 금요일 날. 북경이고 나는 항저우에 지금 저기 장애모 상해 가는 프로덕션 거를 보러 지금 가는데. 뺑기치고 항저우라고 왜 하는 그래,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아니고, 아닌가? 자, 그러면 차은택을 난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많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계속해야죠. 상시 감사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여기서 이제 그 키를 던지면서 제가 그 교문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팀워크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줘야죠. 저는 지금도 자료 요청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우리 지역구 관련돼서도 지금 차은택의 그림자가 많이 넘실거려요. 그 지금 다 우리 자료 지역구에? 요청했어요. 예. 마포을에? 저기 지금 아, 콘텐츠 진흥원? 아니 당일리 발전소에 당일리 발전소? 보니까 어떻게 가는 지금 군함에서 맡았잖아요. 그걸 네. 문체부에서 지금 콘텐츠 진흥원도 상암동에 있어요?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음. 전부 영상 뭐 이런 컨텐츠로 채워지는 거야. 거기가 당일리 내가 발전소가? 잡아야지. 내가 그거 잡아야지. 자료 요청 다 했어요. 근현대 문학박물관 이것도 도종환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얘기 안 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요. 네. 그 오늘 뭐 문학관이지. 언론사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차은택하고 이거 좀 팠으면 좋겠는데 누구 좀 이렇게 연결시켜줄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손혜원 의원실 연락해봐라. 거기 제일 잘한다 그랬어. 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거? 미르재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고발했나요? 최순실 특혜 의혹 뭐 이런 뭐 거. 어디 아까 어디서 뭐 고발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특수부가 아니고 일반부에 배당했다고 하던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저쪽 그 구구단체는 걸핏하면 고소하잖아, 고발하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것도 고발했는데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공안부에. 예. 그러니까 참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미진하면 뭐 다른 것도 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겠죠. 소선일기 물어볼 건 없어요 오늘. 아, 뭐 저는 요새 하도 이제 국감 한번 하고 나니까 추선이란 걸 잊었어.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15,000명의 그 후원인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그 이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고요. 그리고 민원도 받고요. 그리고 쓴소리 뭐 다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10,000원씩 15,000명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대선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이제 교류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사람들하고 이 숨소리를 들으며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얼마나 잘할지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해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지 시작해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저는 뭐 겁은 안 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카페를 지금 네이버에 준비를 했는데 네이버가 비밀 댓글이 안 되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게 아까 중앙위원회를 하는데 옆에서 딱 이대 총장 오늘 사임했다고 나오는 거야. 근데 네이버에 한 10분을 갖다 보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을 딱 갔더니 다음에는 한 30개가 뜬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거 네이버 이래갖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카페를 그냥 다음으로 바꿔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이버 그거를 작년에 제가 추적하고 다음하고 비교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관련 무슨 기사가 떴는데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네이버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완전 특종이었고 하루 그냥 휩쓸었거든. 기사가 200 몇십 개가 떴어요. 카카오는 다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사찰한다 내비게이션까지. 근데 순위 없는 거야. 그 봤더니 사유면에 가요. 사유면. 아니, 이렇게 장난질을 해요. 네이버는 이미 평정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MB 정부 그러면 때. 저는 다음으로 갈래요. 그리고 넘기세요. 댓글 많은 기사도 내게 많을 거 아니야. 빠져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속보가 영철이 돼 뜨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네이버는 특히 모바일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일부러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렇지. 갖가지만 그런 거 뭘 써요. 같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무슨 네이버 밴드라든가 내비게이션 사찰 이 부분이 무슨 IT 쪽에 또 가 있어. 기사가. 국감장에 나온 얘기가. 정치면에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나요? IT 이런 데 가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순위, 검색어 순위도 조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감을 한번 치러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방구대 암각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연구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안들을 제안했잖아. 네. 울산시에서는 원래대로 생태제방으로 제방 쌓는 걸로 한대요. 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되지? 울산시장이 3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바꿨어. 김기현.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쪽에 국회의원이 시장이 된 거예요. 이거 나는 왜 그랬는가 했더니 3선을 한 거야. 3선 이상 하면 못한다며요. 못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울산이 자기들과 정몽준 회장도 못 움직인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면 그냥 가야 된대요. 그리고 물이 모자라지 않다고 이미 수자원공사하고 다 나왔거든. 국토부에서. 그런데 뭐랬는 줄 알아? 2020년 가면 물이 모자랄지도 모른대. 그래서 수위를 못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통영의 소반장이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통영시장이 이걸 버티고 있는 건 또 뭐냐고 이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요? 누가 움직일 수 있어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만. 대통령. 대통령 거의 관심이 없고. 그러면 시간 좀 끌어갖고 정권 바꿀 때까지 어떻게.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길바닥에서 지금 주무시냐? 지금 140일째 들어가는데, 나 정말 미치겠어요. 모든 거는 정권 교체. 자.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 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진짜.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죠? 67세요. 나 미치겠어, 진짜. 자,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에서 우병우 수석이 곧 사퇴한다. 이런 보도를 냈었는데 청와대에서 웃기지 마라. 오보다 반박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사마다 곧 사퇴한다 소식이 나오고 있고 우병우는 사퇴하고 싶은데 박근혜가 말리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이 지금 이제 국감이 남아있잖아요. 복수상임위가. 네. 오늘 속보가 떴어요. 출석하지 않겠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고. 아니 요즘 같은 이런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국정 현안을 청와대만 있어야만 일을 하나? 그리고 우리가 본인 청와대를 일이 지금 간다 가장 그래. 큰 국정 현안이야. 그러니까. 근데 원래부터 계속 안 나온다 했었잖아요. 네. 얘는 동아일보가 사설을 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이렇게 또 비판했네요. 동아일보가.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병우가 막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왜 야당 편파 기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병우의 마지막 특명이었다. 그래서 곧 사퇴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편파 기소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굉장히 보수적. 맨날 일본만 찍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먹었는데 자기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검찰이 기소한 거. 조선일보에서 김진태와 박영선 의원을 비교했죠.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교했죠. 9만 명한테 문자 보낸 거는 기소를 안 하고 박영선 의원은 우리가 실튼 줬든 관계없이 이건 부당한 거야. 연설할 때 있잖아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형용사. 그거 하나 문제 삼아. 그거 하나 문제 삼은 거야. 그래서 기소를 한 거야. 네. 모든 학교가 몇 명으로 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알면 박영선 의원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떠나가지고. 비유를 딱 그렇게 대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이건 부당한 거거든. 이건 설령 새누리당 의원을 놓고도 이렇게 기소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유세하다가 형용사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아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박영선 의원을 꼽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냈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에서 김진태, 박영선을 비교했어요. 조선일보도 오죽
그렇죠. 그러면 냈겠냐고. 그리고 구제당한 게 있잖아요. 선관위에서 고발했는데 구제당한 게 2명이 김진태하고 또 누구야. 그게 또 친박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왜 검찰이 근데 아직도 대통령 눈치만 바라보고 저게 권력의 개처럼 행동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세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 봐. 단속을 해도. 근데 요즘에 이제 비박들 사이에서는 약간 레임덕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단속을 해도 이게 당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 같은 분은. 근데 당대표 같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근데 정진석도 이거 정말 우병우는 이성이 있나? 출석해야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이었거든. 근데 뭐야? 바뀌었죠. 근데 지금 뭐 출석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안 나온다 하면은 그래 나오지 마라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뭐 지금 야당은 이제 뭐 동행명령 입장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못 할 것 같아. 동행명령권도 여야 합의해서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또 운영위원장이 또 정진석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니까 의사봉을 안 두드리기 때문에. 에이, 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뭔 회오록 한 개 갖고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말 이러니까 근데 역풍을 원래 부는 거지. 진보 세력은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게 진보 세력이 아니거든. 룰 밖에서 깨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좀 아쉽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수사도 지금 검찰이 나서서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다 지금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 같고 그래 이것도 역시 정권 교체해서 뭐 청문회라든지 뭘 다시 한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SKT 공식 인증 대리점 범교입니다. 지난 광고에서 포켓파이 이벤트 광고를 진행하였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포켓파이 이벤트와 함께 핸드폰 판매 광고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됩니다. 믿을 만한 대리점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정치알바 청취자들이 연락 주시면 딱 맞는 요금제, 가입 방법, 인터넷까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7 출시에 따라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아이폰 7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까지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www.goodSKT.co.kr 연락처 010-7114-3333333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3333번. 근데 이 사장님이 저도 우리 와이프도 여기서 바꿨거든요. 전화해서. 네, 뭘 바꾸는 거야? 핸드폰을 핸드폰 기기를 바꾸는 단말기? 거지. 예, 예. 뭘 바꿨는데 바꾼다고 생각했어, 그럼? 뭘 바꾼다. 나는 뭐 핸드폰이면 가구를 바꾸는 것 같았어요? 보통 번호를 바꾼다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기기도 바꾸고 뭐 이거 갖고 있던 거는 반납하고 팔았어요. 어? 팔았어. 팔아? 팔면 여기- 얼마 받아? 근데 여기 꽤 받던데? 있는 저작물들은 진짜요? 그건 그대로 옮겨줘요. 옮겨줘? 거기서 모든 사진이나 전화번호 다 그대로 옮겨주고 네.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줘. 이 작가님, 네. 나는 스타텍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이 한 다 하고 있어? 7개인가 9개인가 있어. 요즘에 그 핸드폰 구형 비싸요. 나 다 갖고 있어. 아주 옛날 거는 그렇고 스마트폰은 다 비싸게 팔어. 중고로. 그래요. 노트2도 있고. 판다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서울에 매장이 한 5개 있대요. 네. 그러니까 전화해서 가까운데 자기 가까운데 알려달라 그러면 사장님이 전화해서 지금 정치 알바 애청자가 가니까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는 옛날에 핸드폰 있잖아. 불에 태워버렸어. 바꾸고. 그걸 왜 태워요? 플라스틱을? 혹시 난로에다. 문제 있을까봐?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흔적이 이렇게 있었길래? 저는 정보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빠뜨리거나 난로에 태우거나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국정원과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두 분 감성은 안 하겠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특히 갤럭시 폰 있잖아요. 아이폰은 상관이 없는데 갤럭시 폰은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배터리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동 녹음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끄면 된대요. 안 그래요? 배터리를 빼고. 네, 배터리를 빼버려야 돼, 아예. 끄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보고 있는데 갤로트 이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요 까매지는 거야. 네. 밑에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네. 모니터링이라는 영어가 뜨는 거야. 알죠? 그래서 순간 캡처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도청하고 있었대요.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저께 그 조금 센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 갖고 올렸다. 페이스북이 벼랑간 글자가 안 써져요. 내가 전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밖에 안 돼요. 딴 데는 글씨가 다 완전히 무슨 다 깨져버려가지고 난수표 같이 되거든. 근데 어제는 파이어폭스 다 크롬이 똑같이 글이 안 써져요. 그래서 딴 데서 써다 갖다 붙여야 돼.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딱 블럭이 되는데 느낌이 와요. 이건 뭐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 알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한 얘기니까 기밀도 아닌 걸 돼버렸는데 도청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 정치할 바에 안가 여기를 도청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안에서 안 합니다. 안에서 안 하고 밖에 한 100m 떨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뭐 기계를 설치해요. 그리고 포착해내는 거거든요. 뭐 가져가는지 아세요? 감청. 뭐 가져가는지 아세요? 유리창 떨림을 가져갑니다. 그걸 포착해냅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예. 레이저 도청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우리 뭐 FTA 협상단 갔을 때 호텔을 갑자기 바꿔요. 1시간 만에. 왜냐면 호텔 안에 없어도 밖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 스파이 잡고 이러는 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밑에 뭐 붙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 원시대에서 했던 초원 복집 사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뭐 밑에 테이프 붙이고 뭐 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참. 그러니까 자동차에 뭐 밑에 붙이고 하는 것도 옛날 얘기야 이제. 하고 싶으면 주차. 근데 지금 얘가 그렇게 중요한 감청기래. 그러니까 휴대폰이. 네? 예. 그리고 더 많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요. 국정원 그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있잖아요. 국정원 실수 깐 거야. 내가 그때 엄청 열받아가지고 국정원 이거 원장을 이걸로 날려야 된다. 뭐냐면 우린 북한 정보 입수했다. 그게 실수 깐 거예요. 근데 저는 국정원 그 정보위 하면서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한다는 거. 북한에 보급된. 그건 비밀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여야 의원들이 그걸 알았어도 얘기를 안 깐 거야. 다 보고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이거 입수했냐 하면 입수 방법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지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는 북한 첩보를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 핸드폰 가지고 도청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거 다 바꿀 거 아니야. 이런 국정원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이게 스팀 들어오네. 그때 뭐 유성 씨 간첩 조사 사건 때도 그 국정원에 조사하면서 너 그때 이런 자세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안 보지 않고 다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정보에 했던 사람인데 기밀을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누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국정원 쥐들이 막 까버려. 야 진짜. 나중에 회고록 한번 쓰세요. 뭐. 정청래 회고록. 그래서 까. 자기 얘기만 하라고 남의 얘기 하지 말고 회고로. 빙하는 움직인다가 아니고 뭘로 써야 돼 그러면. 하여튼 까 그렇게. 정보는 움직인다. 아이고 그렇게 또 카피로 또. 정보는 움직인다. 자, 빙하는 단어 같다. 빙하는 단어 같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백남기 농민 그 물대포 사건 관련해갖고 이철승 경찰청장이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당시 그 경찰의 상황 속보 기록되어 있는 거 제출하라고 했더니 없다.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민중의 소리에서 그거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단독 입수. 그러면 국감장에서 위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위증이죠. 그래서 더민주에서는 위증으로 고발해야 되고요. 제가 백남기 선생 사건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만성 경막하 수종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지병이 있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백선환 교수가. 그런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의무 기록 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진단하잖아요. 건강진단. 했을 때도 만성 경막하 수종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백선하 교수가 뭘 근거로 지병이 있었다. 만성 경막하 수종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백남기 선생 그 의무 기록이 있잖아요. 네. 서울대병원에서 2만 1,000건 이상이 조회를 했어. 누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컴퓨터로 누가 들여다봤다는 거죠? 산부인과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환자 정보잖아요. 이건 주치의하고 가족만 알아야 될 사항을 누군가가 들여다본 거야. 그러면 병원만 봤을까? 병원 이해도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패스워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손혜원 현역 의원님 이것도 더민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예술에서 단독 입수한 거는 시위가 있으면요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돼 근데 있죠. 그걸 없었다고 그리고 이 폐기 처분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왜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냐면 그 경찰이 사항 보고하는데 보면 19시 10분경 서린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물포에 맞아 부상이라고 본인들이 기록한 거죠. 네. 물포에 맞아 부상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 중. 그 사실이 부검 영장 소동을 벌이는 데는 방해가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속보는 뭐냐면 구은수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했다. 물대포 무전으로. 이게 새로 밝혀진 거고 빨간 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이분이 나와서 난 별거 아닌 걸 알았다. 나는 기소됐다. 작년 12월 달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빨간 우유를 내가 입었다는 까지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추가 조사가 없었어요. 근데 부검 영장에 이 부분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된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하고서 그렇죠. 오늘 본인이 이제 나타났어요, 드디어. 이분이 공공운수노조 소속인데 40대. 네. 예. 11월 14일 투쟁이 있은 뒤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이미 받아둔 네. 상태. 그리고 경찰이 이 사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베나 이런 데서 보수를 해서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던 가만히 거죠. 있었던 거죠. 모른 척하고. 그리고 일베 주장을 받아가지고 부검영장에 삽입하고. 근데 이분이 물대포를 맞고 본인도 이제 휘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팔로 아스팔트를 잡고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누구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백남기 선생을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게 트라우마다. 이분이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코피를 흘려갖고 있었고 네. 그 체류형 물대포 맞아가지고 그 처참한 것을 자기가 너무나 가까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또 울먹거리기도 하셨다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새롭게 나온 거 등장하신 거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경찰의 상황 속보 이것만 봐도 이제 경찰이 강제적으로 부검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그 위증죄로 하면서 사퇴 요구를 했어요? 이철성 위증 고발 사퇴 요구 지금 하고 있죠. 하겠죠. 네. 상임위에서들. 상임위에서 네. 예. 오늘 뭐 서울경찰청으로 야당 의원들이 네. 또 항의 방문도 네네네. 하러 갔다 그러는데 이 와서 보니까 이 상임위별로 각자 자기 역할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거 K 스포츠 미르하고 했고, 근데 각자들 다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 어떡하지? 그죠. 원래 그렇죠? 원래 그래. 또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자기 뉴스 보고 안다니까? 상임위 챙기기도 바빠. 네. 그리고 내일 챙기기도 바쁘고 같은 상임위에 일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상임위 동료들이 뭐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뭐 위증죄로 고발해도 뭐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럼 뭐 위증죄로 입증이 되면 뭐 페널티 같은 거 있어요? 사퇴해야죠. 그건 재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냥 가는 거고. 그렇죠. 2년 넘게 하겠지. 경찰청장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럼 뭐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 의원님께서 그 백남기 농민 유족들을 가장 친하시니까 네. 유족들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업데이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유족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라든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다 드시고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빵 이걸 먹어가지고. 나 뭐 먹었다고 나 그렇게 누가 씹어가지고 절대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잖아. 25일 자정까지 영장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흘 전부터 240시간 지킴이 행동단 만들어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5일 날 대구 북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못 가겠다. 아, 대구? 예. 25일 날은 하루 종일 제가 서울대병원을 지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양해를 해서 27일 날 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근데 25일 날은 24일부터 저는 가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알바 애청자들께서도 좀 웬만한 약속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와서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박창수 열사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50 때. 실제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장례식장 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막 했는데 막 시신 탈취해가지고 실제로 부검을 했어요. 그래서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5일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그 투쟁본부에서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냈어요. 근데 결국은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제는 갔더니 중앙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와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집회 촛불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뜸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현역 의원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시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대병원 우리가 국감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소외가 좀 있는 게, 제가 옛날에 그 박종철 사건에 그 부검을 하셨던 황적준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네. 최근에 만났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같이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다가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분은 늘 하던 얘기지만 그때 국가수 계시다 나중에 고대에서 이제 정년퇴임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차분하게 이분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부검을 했더니 고문으로 죽었더라는 거죠. 근데 물이 들어 있었잖아요. 물고문이었다는 네. 거. 너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수해요, 그분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부인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애들도 있고 다. 그랬더니 부인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여보, 새끼 먹고 사는 게 뭐 어려워? 내가 벌게 소신대로 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밤에 부인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물고문으로 죽은 거다. 그 사람은 참 그걸로 인생에 정말 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국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질의 때. 그래서, 그리고 백창화 교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의사가 명예로운 것, 그리고 의사가 출세를 하는 것. 되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서울대 의사의 출세는 학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병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래요.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니. 내가 서울대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예. 그 유능한 의사들의 길이 그거래요. 뭐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주치의 했던 선생님한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장보다 대통령 주치의가 위래요. 그 영광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남식 박사한테 물어봤죠. 네. 세브란스 병원 원장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교수의 명예라는, 그 얘기를 내가 하면서, 교수의 명예라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대통령 주치입니까? 뭡니까? 그때 또 헛소리 하더라고. 그게 명예가- 됐고요. 그러고서 다 올라왔지 그냥. 역사적으로 오명으로 기록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선아 교수는 이미 뭐 사실은 명예는 이제 실추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 그 거죠. 제자들을 어떻게 보겠어. 손혜원 의원이 뭐 황적준 박사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맨 처음에 터진 거는 그 오연상 의사의 양심 고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또 황적준, 오연상 다 이제 의료를 치료를 하신 분이잖아요. 국가수에 계시는 분이야. 그렇죠. 이분들의 어떤 증언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고. 근데 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이 두렵고. 남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제가 이게 오늘 명예로운 트위터에 거죠. 썼는데 박종철 열사 사건과 유사하게 지금 백남기 선생 사건이 가고 있어요. 나는 판박이 같아. 자, 사인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백남기 선생 사인 조작 중이잖아. 근데 이걸 사인 조작이 안 돼. 은폐 의혹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했는가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있다고 가정하고 밝혀진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으로, 이것이 나는 내년 대선 전에 좀 모든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 또 하나. 이거 뭐 백남기 농민 사건하고 다른 건데, 지난주에 손혜원 의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총감독이 바뀌고 뭐 이게 문제점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이 이번에 오픈이 됐습니다. 제작비가 2억 7천만 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왜 만들었냐? 굉장히 조잡하다. 내용도 모르겠다. 의미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그 문체부가 올린 유튜브 영상 싫어요가 1만 개, 좋아요는 200개밖에 안 됩니다. 2억 7천만 원의 투자 만들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도 JTBC에서 그 인터뷰에서 전화를 몇 마디 해줬는데 이제 이거는 이 평창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아니라 예. 이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댄스 페스티벌을 독려하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뭐 효린도 나오고 김준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돈은 좀 들었겠다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저기 누구야 그 문하고 걔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했대지만 앞부분하고 너무 다르고 그리고 여기 한국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 강원도에 있는 그 어떤 무슨 게 옛날 사당 같은데 앞에서 춤추는 거 효린이 춤추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 이제 눈여겨서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보세요. 이것이 1분이 가든 2분이 가든 동영상을 쭉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소와 그 차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당 앞에서 찍은 거 거기서 계속 효린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거를 앞에서부터 한 4-5번을 잘랐었어요. 그럼 촬영 장소가 그 하나예요. 그리고 김준현이 그 이상한 국수 먹는 데 있어요. 길거리에.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옥상에 춤추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달구짓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촬영 장소를 포인트를 딱딱딱딱 찍어보면은 이제 그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CG가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 컴퓨터 그래픽이. 그게 또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비를 얘네들이 재능기부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효린이나 뭐 김준현이 같은 애들의 모델비가 조금 됐을 거고요. 만드는 거는 그 CF 감독의 그 제작비는요. 감독의 지명도에 따라서 인기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그렇게 많고 적고의 문제는 저는 별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만든 게 CF 감독이 늘 영상에만 천착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 이게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케이팝에 관련돼서 하려면은 효린 하나만 쓸 게 아니라 몇 사람들 걸그룹도 좀 나오고 해서 따서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이 아라리오거든요. 아라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리랑을 편곡을 한 건데 그것도 되게 아쉬운 게 정선 아리랑이라는 게 또 그 무형문화재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정서를 좀 알려주면서 거기서부터 변주가 돼서 예를 들면 아리랑이 나와서 그게 이제 춤곡이 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한국적인 정서가 있었을 텐데 앞부분에 시작이나 인트로도 그렇고 중간에 그 뭐 그 톨게이트에서 그 뭐 이게 그 누구야 그 문어 갖고 나왔던 그 친구.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억지스럽고 저는 뒤에 부분도 막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이 효린이 춤추는 게 나오는데 나는 뭐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효린이 근데 지금 최고 인기 있어요? 효린이 인기 있지요. 인기는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체성이 너무 없고요. 성의가 좀 없는 영상이에요. 아니 네티즌 댓글도 지금 대학생들이 만든 UCC보다도 못하다. 북한에서 만들었냐? 이런 댓글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야. 사실은 이게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댓글은 이게 그래요. 만든 데서의 좀 이 철학이 좀 없어. 우리가 뭘 한국적인 정서에서 출발해서 케이팝이 나온다면은 말이 되는데 그 뼈대도 없이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뭐 앞에다 놓고 그 뒤에도 억지스럽고 막 말초적인 데만 이렇게 몰두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뭐 잘 만든 영상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지금 그리고 네티즌들은 그 2020년 그 일본. 올림픽 그 홍보 영상이랑 비교하는데 그 홍보 영상 안 봤는데 그 홍보 영상은 너무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적인 정서를 표현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그 호흡이 나와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하는 거야. 그 호흡이 영상이 돌아가는 데서 그 일본적인 어떤 젠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케이팝도 좋아 나는. 근데 한국적인 정서가 바닥에 깔려줘야지 우리나라 올림픽이 되는 거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한테 맡겨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지 근데 않았을까? 이 작가의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판받지 않았어. 나 많이 받았대. 비판 많이 받았는데 네. 아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낚아더라고.
아, 그랬어요? 이장우가 4.1번 뭐 이성희 작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것도 멍청한 짓이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왜 정청래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그렇게 이슈가 되느냐. 책이나 좀 팔려라 그냥. 응? 출판기념회를 이슈 삼지 말고 책을 좀 이슈 삼았으면 좋겠어. 아, 근데 나는. 출판기념회를 보도하면서 뭐 책 내용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와서 한 발언들만 다 문제 삼더라고. 아니 근데 연합이 맨 처음에 그렇게 안 좋게 쓰고 나머지 기사들은 다 연합 걸 그대로 복사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는요, 야 기사를 쓰려면 확인을 하고 쓰지. 그러니까.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 설명서 책 출판 기념일에 제목도 잘 모르고 써. 그 받아 쓰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손 의원님은 중국 잘 다녀오시고. 네. 다음 주에 못 나오나? 아니에요. 아니요, 중국 갔다 오시죠. 금요일 날 오후에 갔다가 토일 갔다 일요일 밤에 와요. 그래서 회의만 하고 와요. 중국말 하나는 알고 또 가야지. 시작이야. 런스닌 헌가오싱.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런스닝 헌가오싱. 런스닌 헌가오싱. 오늘 뭐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런스닝 헌 일본 언제 가신다고요? 29. 10월 29부터? 응. 거기도 또 피했어 또 그것도. 29부터? 그것도 금토일월. 금토일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대 총장이 오늘 이 사임을 한 거는 학생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86일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모든 음식들을 동문들이 보내왔답니다. 졸업생들이. 졸업생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대 동문들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이대생들이 이렇게 강하고 의리 있고 결기가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제가 그 이대생들이 이제 총장 사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땅 원한 거 없어요. 총장 사퇴해라예요.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 이 사건이. 그래서 밝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총장 사퇴였는데 오랫동안 본관을 이제 점거하고 처음에 경찰을 불러들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제 돌아버린 거지. 그런데 이 이대 학생들이 그 지키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해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대생들이 뭔가 그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총장 나갔죠. 근데 총장이 나가면서 사실 이런 워딩을 잘해야 돼. 자기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지금 나가면서는 여기서 뭔가를 마무리 짓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뭐 잘못이 없었다 그러잖아. 이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대 그 점거동성 하시는 분들이 총장 사퇴는 사퇴고 오늘 그렇지. 계속 의혹은 밝혀야 되는 의혹은 거지. 밝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총장이 뭐 그러니까 평가가 뭐 굉장히 그 어떤 평가는 뭐 그렇게 얘기해 수녀 같다고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보적인 그 교수여가지고 총장이어서 노무현 총장 대통령 됐을 때 때도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네, 그래서 했었고. 총장 됐을 때도 얘기가 많았대요.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왔다 어쩐다 이러면서. 근데 와서 사실은 학과장이 그런 학생 하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 이런 큰 뭐 프로젝트들 따준다고 했을 때 총장이 그런 걸 거부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때 대응하는 게 그렇게 그 강하지 못했어요. 세련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에 이 교수들이 나섰잖아요. 교수들이 이제 대세가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를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대세가 움직여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까지 나오니까 오늘 사퇴를 했는데 이게 이 사실을 규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발 더 갈 것 같고요. 저는 이 최순실 사태는 단 하나 이대에만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본물이 터질 거라고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흔적이 되는 또 하나 거예요. 나왔어. 지금 또 하나 나왔죠. WK. 예. 더 블루케이라는 그 지금 최순실 씨의 페이퍼 컴퍼니. 근데 그 블루가 그 블루하우스 있잖아. 그 블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를 이제 하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르하고 그 K 스포츠재단 미르는 용이라는 뜻이고 K하고 이게 합해 보면 미륵이라는 거지. 미륵. 미륵. 그러니까 왜 최태민 씨부터 해갖고 사실은 이상한 말이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언젠가 보관을 하든지 뭐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구글로 찾아봤다는 거야. 쫙 내려가가지고. 샀다는 호텔 옆에. 호텔 근처에. 옆에. 그랬더니 호텔 들어가 보니까 싸구려더라는 거지. 네, 모텔 4.1km. 4.1km 근방에 그 마장맛을 연습하는 연습장과 말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옆에 그 옆에 저택이 있더라는 거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겨레한테 그걸 얘기해줬대. 그 한겨레가 급파된 거야, 지금 독일로. 지금. 예. 그럼 이거 소식 듣고 또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비타니, 그 뭐죠? 비타나. 그 호텔 있잖아, 호텔. 호텔은 너무 허름하대. 그래서 정유라가 머물 수는 없대. 그러면, 정유라를 수반하는 사람들이 거기 숙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근데 나가고 걔가 있었지.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갖고 그게. 걔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근데- 걔가 요새 한 말 있잖아. 옛날에 했다는 말 보면. 돈도 실력이야. 그렇지.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 어떻게 니네 그 부모를 엄마의- 원망해. 응. 누가? 정유라가. 정유라가.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아, 네 가지가 없네. 그러니까 애를 저런 식으로 키운 거야.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잣집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중간쯤 가는 손혜원도 사람이었고. 부잣집이잖아. 저는 그냥 중간이었고. 근데 부잣집 애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뭐 장관이었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얘가 나중에 요새 와서 한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얘네 아버지가 무슨 부의 장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면 아니야. 전두환 근데- 정권 때네? 아니, 뭐, 얘 물어보지 마. 근데 얘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장관이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야. 가 있다가 방학 때 잠깐 왔는데, 비행기가 떠나려고 활주로에서 딱 문을 닫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세웠다는 거 아니야. 아. 그걸 세워가지고, 왜? 고추장 담은 거를 못 줬대. 그래서 그걸 세웠다고 얘가 자랑을 해. 해. 어. 우리가 이렇게 아빠가 힘이 세다. 그때 요즘 응. 빵에 갈 일이요. 네,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둘째 재벌의 딸이 있었어요. LG. 어디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요? 큰 길에서 내려서 걸어와요. 아, 됐네, 사람이. 다르다니까 진짜 부자하고 저런 어설픈 다르다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짝꿍이 대전 충남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걔가 그때 있잖아. 로얄 가정교육이죠. 사롱인가? 로얄 사롱 최고급 대우- 차잖아. 대우차. 예. 로얄 사롱 이걸 누가 데려다 줘. 난 봤거든. 근데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내려서 걸어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타는 거야. 근데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교육 잘 받았네. 네. 가정교육이고 지금까지도 그 진짜 부자들하고 그 졸부들과 그 천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애들하고 진짜 달라. 삶이. 고3 때 그래서 걔네 집에 갔거든.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그 3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손혜원의 초선 일기를 중심으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초선 손혜원이 묻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내내 차은택 씨와 관련된 뭐 미르 재단, K 재단, 뭐 최순실 뭐 등등등 구체적 의혹들이 쏟아졌었는데 차은택 씨 말고 이제는 최순실 씨에 대한 흔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거에 의하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도 가다듬었다고. 이게 말 그대로 비선실세인 것 같은데 또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등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화여대 총장이 어제 사퇴했죠.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다. 특혜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특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특혜가 없다는 거 우리 이대 갔었잖아요. 국감 때. 근데 이제 제가 자초지정을 쭉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학과장이 이제 실제로 일은 했던 분 같은데 그 총장님이 분명히 굉장히 뭐 수저 같고 아주 이렇게 인덕이 있는 분이래요.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학과장이 일을 진행을 했더라도 그 학교에 돌아오는 수혜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었겠냐고요. 그 어떻게 특혜가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개 사업 중에 8개가 돌아갔는데 이대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최순실 씨 딸 학점이 0.11에서 학칙 바뀐 뒤부터 2.27, 3.30로 벼락 상승했는데 뭐 그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래요. 또 그 사실 중국 갔었던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비즈니스 타고 갔고 이 정유라 씨만 혼자 방을 따로 배정받았고 그랬을 때
담당 교수가 나는 자기는 정유라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생들 단톡방에서 이게 메시지가 주고받았는 게 언론사에 의해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거기 보면 정유라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어떻게 학생을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이대 총장이 사퇴하는 거 이거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 선에서 그냥 모든 걸 의혹을 없애려고. 제 생각에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대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대 본관을 86일째 점거를 하고 이대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학생들요? 예.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보좌관을 불러서 이제 그쪽으로 보냈더니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대요. 그렇게 총학생회가 아니에요. 다른 모임이야.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굉장히 단결이 잘 돼 있고 아주 굳건하게 밀고 나갔고요.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륵을 추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최순실이 이름을 서원으로 개명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맞춰보면 미륵 서원이 되는 거야. 미륵서원. 예. 그렇게까지. 그래서 굉장하다. 그 블루케이, WK 그거는 이렇게 돼 있더구만. 국내는 하고 독일하고 똑같은 건데 독일은 그 대표가 최서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국내는 또 그 사람이 아니래. 네. 국내에는 고모 씨, 고영태. 이분 뭐 펜싱 선수 했었다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들고 다녔던 가방을 직접 만들었다. 얼굴이 잘 생겼더라고. 아세요?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 신문 봤어요? 뉴스에 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야. 우리가 계속 최순실 이야기하면서 차은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은택이 어떻게 최순실을 알았지 했더만 고영태가 소개해줘서 차은택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영태라고. 그 최순실 씨 꼬리가 하나 또 드러난 게 같은 재단이야, 같은 법인이고. 근데 하나는 고씨. 그리고 독일은 최서원. 그렇죠. 최순실 개명한 이름. 잡힌 거예요, 하나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을 외환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하는 통로로 독일의 그 현지 법인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독일에 무슨 호텔을 샀다면서요. 이것이 뉴스 공장 있잖아. 거기 그 이혜훈 의원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외환관리법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검찰 수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침묵하고 있던 조선일보조차도 지금 더 브루케이가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은 뭐 미르나 이런 거 다 최순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사설로 지금 오랜만에 네.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한겨레는 그랬어요. 예. 그 정유라 은신처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지금 독일로 떠났다네. 아 독일에 네. 그 주진우 기자가 네. 파파이스인가요? 나와가지고 아니, 전국구. 전국구에서 파파이스 나와 전국구 나왔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 개인적 어떤 기쁜 경사가 있어가지고 독일로 가서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기쁜 참 갑자기 홍길동전이 생각나는군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예. 네. 근데 예. 그 옛날 얘기 아닌가? 방금 옛날 얘기지. 방금 이제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추론이 좀 그럴듯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정유라 선수가 타고 있는 그 마장마술은 말값이 보통 20억이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해. 갔더니 쫙 이제 양주 진열장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딱 꺼내는 거야. 우리 고3 때거든. 야, 통래야, 이게 어떤 술인지 알아? 나 처음 들었어. 이게 시바스 리갈이야. 그러면서 한 잔씩 나눠 먹자고 해서 한 잔씩 먹었다니까. 그리고 보리차를 채워놓는데 보통은. 아, 그래?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 말처럼 졸부잖아 사실은. 그럼요. 이건 졸부도 아니야. 이게 국가동 등친 것들이 무슨 졸부야. 이것들은 정말. 예전에 최태민 씨가 그러니까. 그거 다 박근혜 앞에 세우고 지금과 똑같이 재단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다 뺑땅 쳐갖고 이 돈 최순실 씨한테 물려서 최순실 씨가 지금 몇백억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최태민 씨는 전과 40범인가?
그렇죠. 그쯤 돼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확실히 그 말 나온 김에 정유라 씨가 당시 SNS 뭐라고 썼는지 좀 알려드리면요. 이게 정유라 씨가 능력도 없는데 백으로 국가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그때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말 타는 친구들이 SNS로 좀 욕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SNS에다가 그 친구들 욕을 한 거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가는들 어디 성공하겠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지. 이것도 20살도 안 된 친구가 19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랬으니까.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마 그 지금 기자들이 다 특종 한번 하려고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준희 기자는 오래전부터 취재한 것 같고. 근데 한겨레가 독일국이 날아가가지고 맞다트려 정유라 그리고 인터뷰를 해. 좀 토종이. 하지 인터뷰를 어떻게 해? 아 경호원들이 또 있을까? 숨어 있고 다 있겠죠. 하겠지. 다 숨어 있겠지. 근데 난 여기서 야, 최순실을 만나야지. 2014년도에 지금으로 다 2년 좀 됐는데 이상호 기자가 우리 저 EJ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왜 막 이제 정윤회가 비선 실세다 막 그럴 때 아니라는 거야. 최순실이다.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 뭔가 파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뭔가 나올 것 같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예. 이거 부를까? 내가 그래서 불렀는데 이 작가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보니까 일부러 안 나올 것 같아. 뭐 있는데 터뜨리려고 나중에. 내 의형제 동생이야. 의형제 동생은 뭐야? 아, 의형제인데 동생이지 이상호. 의형제 동생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렇게 집요한 기자들이 파서 그렇죠. 이거는 끝장 봐야 돼요. 그러면. 네. 예. 자, 그건 끝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에 차은택 만나러는 안 가나? 이번에 중국 그 차은택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미쳤어. 내가 걔를 왜 만나러 가? 아, 중국 간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는 금요일 날. 북경이고 나는 항저우에 지금 저기 장애모 상해 가는 프로덕션 거를 보러 지금 가는데. 뺑기치고 항저우라고 왜 하는 그래,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아니고 아닌가? 자, 그러면 차은택을 난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많이 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통장 사퇴는 사퇴고 오늘 계속까지 그렇지. 계속 의혹은 밝혀야 되는 의혹은 거지. 밝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총장이 그 평가가 굉장히 어떤 평가는 그렇게 얘기해 수녀 같다고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보적인 그 교수여가지고 총장이어서 노무현 총장 대통령 됐을 때 때도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네, 그래서 했었고. 총장 됐을 때도 얘기가 많았대요.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왔다 어쩐다 이러면서. 근데 와서 사실은 학과장이 그런 학생 하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학교에 이런 큰 프로젝트들 따준다고 했을 때 총장이 그런 걸 거부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때 대응하는 게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세련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에 이 교수들이 나섰잖아요. 교수들이 이제 대세가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를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대세가 움직여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까지 나오니까 오늘 사퇴를 했는데 이게 이 사실을 규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발 더 갈 것 같고요. 저는 이 최순실 사태는 단 하나 이대에만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본물이 터질 거라고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흔적이 되는 또 하나 거예요. 나왔어. 지금 또 하나 나왔죠. WK. 예. 더 블루케이라는 지금 최순실 씨의 페이퍼 컴퍼니. 근데 그 블루가 블루하우스 있잖아. 그 블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를 이제 하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르하고 그 K 스포츠 재단 미르는 용이라는 뜻이고 K하고 이게 합해 보면 미륵이라는 거지. 미륵. 그러니까 왜 최태민 씨부터 해갖고 사실은 이상한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륵을 추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최순실이 이름을 서원으로 개명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맞춰보면 미륵 서원이 되는 거야. 미륵 서원. 네. 그렇게까지. 그래서 굉장하다. 블루K, WK 그거는 이렇게 돼 있더구만. 국내는 하고 독일하고 똑같은 건데 독일은 대표가 최서원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국내는 또 그 사람이 아니래. 네. 국내에는 고모 씨, 고영태. 이분 펜싱 선수 했었다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들고 다녔던 가방을 직접 만들었다. 얼굴이 잘 생겼더라고. 아세요?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 신문 봤어요? 뉴스에 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야. 우리가 계속
최순실 이야기하면서 차은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은택이 어떻게 최순실을 알았지 했더만 고영태가 소개해줘서 차은택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영태라고. 그 최순실 씨 꼬리가 하나 또 드러난 게 같은 재단이야, 같은 법인이고, 근데 하나는 고씨, 그리고 독일은 최석원, 그렇죠. 최순실 개명한 이름 잡힌 거예요 하나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을 외환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하는 통로로 독일의 그 현지 법인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독일에 무슨 호텔을 샀다면서요. 이것이 뉴스 공장 있잖아. 거기 그 이해훈 의원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외환관리법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검찰 수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침묵하고 있던 조선일보조차도 지금 더 브루케이가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은 뭐 미르나 이런 거 다 최순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사설로 지금 오랜만에 네.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한겨레는 그랬어요. 예. 그 정유라 은신처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지금 독일로 떠났다네. 아 독일에 네. 그 주진우 기자가 네. 파파이스인가요? 나와가지고 아니 전국구. 전국구에서 파파이스 나와 전국구 나왔는데 이 정유라 씨가 그 개인적 어떤 기쁜 경사가 있어가지고 독일로 가서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기쁜 갑자기 홍길동전이 생각나는군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예. 네. 근데 예. 그 옛날 얘기 아닌가? 방금 옛날 얘기지. 방금 이제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추론이 좀 그럴듯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정유라 선수가 타고 있는 그 마장마술은 말값이 보통 20억이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언젠가 보관을 하든지 뭐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구글로 찾아봤다는 거야. 쫙 내려가가지고. 샀다는 호텔 옆에. 호텔 근처에. 옆에. 그랬더니 호텔 들어가 보니까 싸구려 들어가는 거지. 네, 4.1km. 4.1km 근방에 그 마장맛을 연습하는 연습장과 말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옆에 저택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겨레한테 그걸 얘기해줬대. 한겨레가 급파된 거야, 지금 독일로. 지금. 네. 그럼 이거 소식 듣고 또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비타니, 그 뭐죠? 비타나. 그 호텔 있잖아, 호텔. 호텔은 너무 허름하대. 그래서 정유라가 머물 수는 없대. 그러면, 정유라를 수발하는 사람들이 거기 숙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근데 나가고 걔가 그렇지.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갖고 그게. 걔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근데 걔가 요새 한 말 있잖아. 옛날에 했다는 말 보면. 돈도 실력이야. 그렇지.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 어떻게 니네 그런 부모를 말. 원망해. 누가? 정유라가. 정유라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가지가 없네. 그러니까 애를 저런 식으로 키운 거야.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잣집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중간쯤 가는 손혜원도 사람이었고. 부잣집이잖아. 저는 그냥 중간이었고. 근데 부잣집 애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뭐 장관이었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얘가 나중에 요새 와서 한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얘네 아버지가 무슨 과부의 장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면 아니야. 전두환 근데- 정권 때네? 아니, 뭐, 얘 물어보지 마. 근데 얘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장관이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야. 가 있다가 방학 때 잠깐 왔는데, 비행기가 떠나려고 활주로에서 딱 문을 닫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세웠다는 거 아니야. 그걸 세워가지고, 왜? 고추장 담은 거를 못 줬대. 그래서 그걸 세웠다고 얘가 자랑을 해. 해. 우리가 이렇게 아빠가 힘이 세다. 그때. 요즘 응. 빵에 갈 일이요. 네,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둘째 재벌의 딸이 있었어요. LG. 어디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얘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요? 큰 길에서 내려서 걸어와요. 됐네, 사람이. 다르다니까 진짜 부자하고 저런 어설픈 다르다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짝꿍이 대전 충남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걔가 그때 있잖아. 가정교육이죠. 로얄사롱인가? 로얄사롱 최고급차잖아. 대구차. 예. 로얄사롱 이걸 누가 데려다 줘. 난 봤거든. 근데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내려서 걸어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타는 거야. 근데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교육 잘 받았네. 네. 예. 가정교육이고 지금까지도 그 진짜 부자들하고 그 졸부들과 그 천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애들하고 진짜 달라. 삶이. 고3 때 그래서 걔네 집에 갔거든. 아,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해. 갔더니 쫙 이제 양주 진열장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딱 꺼내는 거야. 우리 고3 때거든. 야, 청래야, 이게 어떤 술인지 알아? 나 처음 들었어. 이게 시바스 리갈이야. 그러면서 한 잔씩 나눠 먹자고 해서 한 잔씩 먹었다니까. 그리고 보리차를 채워놓는데 보통은. 아, 그래?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 말처럼 졸부잖아, 사실은. 그럼요. 이건 졸부도 아니야. 이게 국가동 등친 것들이 무슨 졸부야. 이것들은 정말. 예전에 최태민 씨가 그러니까. 그거 다 박근혜 앞에 세우고 지금과 똑같이 재단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다 뺑땅 쳐갖고 이 돈 최순 씨한테 물려서 최순 씨가 지금 몇백억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최태민 씨는 전과 40범인가? 그렇죠. 그쯤 돼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확실히 그 말 나온 김에 정유라 씨가 당시 SNS 뭐라고 썼는지 좀 알려드리면요. 이게 정유라 씨가 능력도 없는데 백으로 국가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그때 소문.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을 바꾼다. 그 3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손혜원의 초선 일기를 중심으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초선. 손혜원이 묻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내내 차은택 씨와 관련된 뭐 미르 재단, K 재단, 뭐 최순실 뭐 등등등 구체적 의혹들이 쏟아졌었는데 차은택 씨 말고 이제는 최순실 씨에 대한 흔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거에 의하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도 가다듬었다고. 이게 말 그대로 비선 실세인 것 같은데. 또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등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화여대 총장이 어제 사퇴했죠.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다. 특혜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특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특혜가 없다는 거 우리 이대 갔었잖아요. 국감 때. 근데 이제 제가 자초지정을 쭉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학과장이 이제 실제로 일은 했던 분 같은데 그 총장님이 분명히 굉장히 뭐 수저 같고 아주 이렇게 인덕이 있는 분이래요.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학과장이 일을 진행을 했더라도 그 학교에 돌아오는 수혜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었겠냐고요. 그 어떻게 특혜가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개 사업 중에 8개가 돌아갔는데 이대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최순실 씨 딸 학점이 0.11에서 학칙 바뀐 뒤부터 2.27, 3.30으로 벼락 상승했는데 그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래요. 또 그 사실 중국 갔었던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비즈니스 타고 갔고 이 정유라 씨만 혼자 방을 따로 배정받았고 그랬을 때 담당 교수가 나는 자기는 정유라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생들 단톡방에서 이게 메시지가 주고받은 게 언론사에 의해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거기 보면 정유라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거짓말이죠, 학생을 이거죠.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이대 총장이 사퇴하는 거 이거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 선에서 그냥 모든 걸 의혹을 없애려고. 제 생각에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대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대 본관을 86일째 점거를 하고 이대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학생들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보좌관을 불러서 이제 그쪽으로 보냈더니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대요. 그렇게 총학생회가 아니에요. 다른 모임이야.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아주 굉장히 단결이 잘 돼 있고 아주 굳건하게 밀고 나갔고요. 이번에 이대 총장이 오늘 이 사임을 한 거는 학생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86일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모든 음식들을 동문들이 보내왔답니다. 졸업생들이. 졸업생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대 동문들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이대생들이 이렇게
강하고 의리 있고 결기가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제가 그 이대생들이 이제 총장 사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딴 거 원한 거 없어요. 총장 사퇴해라예요.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 이 사건이. 그래서 밝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총장 사퇴였는데 오랫동안 본관을 이제 점거하고 처음에 경찰을 불러들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제 돌아버린 거지. 그런데 이 이대 학생들이 그 지키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해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대생들이 뭔가 그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총장 나갔죠. 근데 총장이 나가면서 사실 이런 워딩을 잘해야 돼. 자기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지금 나가면서는 여기서 뭔가를 마무리 짓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뭐 잘못이 없었다 그러잖아. 이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대 그 점거동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고요. 그리고 민원도 받고요. 그리고 쓴소리 뭐 다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10,000원씩 15,000명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대선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이제 교류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사람들하고 이 숨소리를 들으며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얼마나 잘할지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해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지 시작해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저는 뭐 겁은 안 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카페를 지금 네이버에 준비를 했는데 네이버가 비밀 댓글이 안 되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게, 아까 중앙위원회를 하는데 옆에서 딱 이대 총장 오늘 사임했다고 나오는 거야. 근데 네이버에 한 10분을 갖다 보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뜨는 거예요. 그 다음을 딱 갔더니 다음에는 한 30개가 뜬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거 네이버 이래갖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카페를 그냥 다음으로 바꿔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이버 그거를 작년에 제가 추적하고 다음하고 비교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관련 무슨 기사가 떴는데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네이버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완전 특종이었고 하루 그냥 휩쓸었거든. 기사가 200 몇십 개가 떴어요. 카카오는 다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사찰한다 내비게이션까지. 근데 순위 없는 거야. 그 봤더니 사유면에 가요. 사유면. 아니, 이렇게 장난질을 해요. 네이버는 이미 평정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MB 정부 그러면 때. 저는 다음으로 갈래요. 그리고 옮기세요. 댓글 많은 기사도 내게 많을 거 아니야. 빠져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속보가 영철이 돼 뜨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네이버는 특히 모바일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일부러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렇지. 갖가지만 그런 거 써요. 같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무슨 네이버 밴드라든가 내비게이션 사찰 이 부분이 무슨 IT 쪽에 또 가 있어. 기사가. 국감장에 나온 얘기가 정치면에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나요? IT 이런 데 가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말해서 검색어 순위도 조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감을 한번 치러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방구대 암각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연구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안들을 제안했잖아. 네. 울산시에서는 원래대로 생태제방으로 제방 쌓는 걸로 한대요. 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되지? 울산시장이 3선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바꿨어. 김기현.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쪽에 국회의원이 시장이 된 거예요. 이거 나는 왜 그랬는가 했더니 3선을 한 거야. 3선 이상 하면 못한다며요. 못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울산이 자기들과 정몽준 회장도 못 움직인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면 그냥 가야 된대요. 그리고 물이 모자라지 않다고 이미 수자원공사하고 다 나왔거든. 국토부에서. 그런데 뭐랬는 줄 알아? 2020년 가면 물이 모자랄지도 모른대. 그래서 수위를 못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통영의 소반장이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통영시장이 이걸 버티고 있는 건 또 뭐냐고 이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요? 누가 움직일 수 있어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만. 대통령.
대통령 거의 관심이 없고. 그러면 시간 좀 끌어갖고 정권 바꿀 때까지 어떻게.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길바닥에서 지금 주무시냐? 지금 140일째 들어가는데, 나 정말 미치겠어요. 모든 거는 정권 교체. 그 자, 선생님이 지금도 그 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진짜. 그분 연세 어떻게 되죠? 67세요. 나 미치겠어, 진짜. 자,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에서 우병우 수석이 곧 사퇴한다. 이런 보도를 냈었는데 청와대에서 웃기지 마라. 오보다 반박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사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말 타는 친구들이 SNS로 좀 욕을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SNS에다가 그 친구들 욕을 한 거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이렇게. 여기서 어떤 교육을 받았지. 이것도 20살도 안 된 친구가 19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랬으니까.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마 그 지금 기자들이 다 특종 한번 하려고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준희 기자는 오래전부터 취재한 것 같고. 근데 한겨레가 독일국이 날아가가지고 맞다트려 정유라 그리고 인터뷰를 해. 좀 특종이. 못하지. 인터뷰를 어떻게 해. 경호원들이 또 있을까? 숨어있고 있겠죠. 다 숨어 있겠지. 근데 난 여기서 야, 최순실을 만나야지. 2014년도에 지금으로 다 2년 좀 됐는데 이상호 기자가 우리 저 EJ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왜 막 이제 정윤회가 비선 실세다 막 그럴 때 아니라는 거야. 최순실이다.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 뭔가 파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뭔가 나올 것 같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예. 이거 부를까? 내가 그래서 불렀는데 이 작가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보니까 일부러 안 나올 것 같아. 뭐 있는데 터뜨리려고 나중에. 내 의형제 동생이야. 의형제 동생은 뭐야? 의형제인데 동생이지 이상호. 의형제 동생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렇게 집요한 기자들이 파서 그렇죠. 이거는 끝장 봐야 돼요. 그러면 네. 자, 그건 끝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에 차은택 만나러는 안 가나? 이번에 중국 그 차은택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미쳤어. 내가 걔를 왜 만나러 가? 중국 간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는 금요일 날 북경이고 나는 항저우에 지금 저기 장애모 상해 가는 프로덕션 거를 보러 지금 가는데. 뺑기치고 항저우라고 왜 하는 거 그래, 아니야 진짜. 지금? 아닌가? 자, 그러면 차은택을 난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많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계속해야죠. 상시 감사로 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여기서 이제 그 키를 던지면서 제가 그 교문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팀워크를 했던 이유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줘야죠. 저는 지금도 자료 요청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우리 지역구 관련돼서도 지금 차은택의 그림자가 많이 넘실거려요. 이거 지금 다 우리 자료 지역구에? 요청했어요. 예. 마포을에? 저기 지금 콘텐츠 진흥원? 아니 당일리 발전소에 당일리 발전소? 보니까 어떻게 가는 군함에서 맡았잖아요. 그걸 네. 문체부에서 지금 콘텐츠 진흥원도 상암동에 있어요?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전부 영상 뭐 이런 컨텐츠로 채워지는 거야. 거기가 당일리 내가 발전소가? 잡아야지. 내가 그거 잡아야지. 자료 요청 다 했어요. 근현대 문학박물관 이것도 도종환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얘기 안 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요. 네. 그 오늘 뭐 문학관이지. 언론사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 차은택하고 이거 좀 팠으면 좋겠는데 누구 좀 이렇게 연결시켜줄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손혜원 의원실 연락해봐라. 거기 제일 잘한다 그랬어. 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거? 미르재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고발했나요? 최순실 특혜 의혹 뭐 이런 뭐 거. 어디 아까 어디서 뭐 고발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특수부가 아니고 일반부에 배당했다고 하던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저쪽 그 구구단체는 걸핏하면 고소하잖아 고발하고 문재인 대표 이것도 고발했는데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안부에. 그러니까 참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미진하면 뭐 다른 것도 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겠죠. 소선일기 물어볼 건 없어요 오늘. 뭐 저는 요새 하도 이제 국감 한번 하고 나니까 추선이란 걸 잊었어.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15,000명의 그 후원인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